시장은 매우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고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 시장을 들여다놓고 보실 때에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 다만 이제 지수가 좀 우리를 힘들게 한 부분이 있고 그 지수의 흐름 속에서 종목별로의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인데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다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8%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3,300으로 환산을 해서 놓고 보실 때 3,300 곱하기 8.43이니까 얼마예요? 91.57% 수준에 놓여졌다는 거죠. 3,300 대비.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3,000포인트 3,000포인트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 지수의 기준도 고점 대비 10.39면 3,000% 수준, 3,000포인트 수준. 그죠? 대략적으로 89.61% 수준이다. 2,957이니까 3,000포인트 수준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눌림폭. 근데 고점 대비 7%뿐이 안 빠져 있어요. 그럼 3,100포인트 수준.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 3,100포인트 수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요.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는 대략 한 3,6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대략. 사상 최대치를 뛰어넘고 더 크게 올라갔으니까. 그러고 나서의 흐름인데 이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지금 5%뿐이 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은 대략 3,400 정도에 놓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만 유동 약세를 띄어서 2,368 9월 말 종가 대비해서도 한 100포인트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격 부분은 언제든지 되돌려 놓는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격을 되돌려 놓는다라는 거는 이격을 줄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격을 줄인다라는 거는 이런 기준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죠. 그간 계속 이렇게 미국 중심한 이격을 좀 발생시킨 상태였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더 풍부해서. 나머지 이제 검은 색깔의 일본 니케이라든가 초록 색깔의 프랑스라든가 그리고 캔들의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 가지고 갔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기준만 이렇게 이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60포인트인데 이 흐름이 결국은 급격히 3,000포인트 쪽을 향해 갈 것이며 연말까지는 충분히 3,000포인트 돌파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벌써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시장의 지수는 바닥을 찍고 돌렸는데 시장의 지수를 바닥이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 거시경제 부분은 금리를 올릴 정도의 기준이니까 금리를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올렸을 때 그 당시 기준에 5.25%보다도 더 올렸으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뭐 검증이 된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적인 범위의 기준에 최근 들어서의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4조 7,600억. 이거는 올해 1월 달에 5조 미만이 한번 있었어요. 4조 3,600억. 그리고 이 흐름이라는 거는요. 저걸 바닥으로 이제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 당시 기준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바닥으로 인식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 기준에서 바닥 인식 잡는 거는 5조 미만까지 내려온 그 흐름의 기준이다. 그럼 5조 미만까지 내려온 걸 왜 바닥으로 인식하느냐라고 했을 때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이 뿌려졌잖아요. 그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고 경기가 그나마
그나마 침체로 안 가고 이제 둔화 수준에서 개선된 거고. 그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유동성 이런 랠리가 나왔던 거고. 거래대금 줄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은 빠지죠. 이거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거래대금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지 지금.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거래가 실려야 된다는 표현을 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기준점, 이러한 흐름, 이 부분이 어쨌든 그 기술적으로 대바닥 거래에서 돌려졌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흐름도 지금 뭐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돌려질 때 흐름에 뭐 6% 730에서 50포인트가 코스닥은 올라가고 코스피는 상승 형태 확인형을 형성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4% 2270에서부터 100포인트 100포인트가 우습게 올라오죠. 100포인트가 하나 둘 3거래일 만에. 그러면 연말까지 해서 뭐 충분히 3000까지 기대해 볼 수 있죠. 아이 그거하고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11월 요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11주입니다. 11주 동안에 44% 올랐어요. 11주 동안에 44%. 그 흐름이 형성될 수 있느냐? 형성되죠. 11주 동안에 44%. 형성될 수 있느냐? 형성된다고. 형성된다고. 결론적으로 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요 추세 강화를. 이것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종목의 기준에서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종목이고 가지고 있다고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어떤 쪽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0058, 0057 주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0057의 기준인데 한번 가장 그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되는 쪽의 기준, 그러니까 뭐 우리가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월 13일 강연회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셔도 되고, 또 10월 말의 흐름으로 놓고 보셔도 되고, 여러 가지 기준점을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제일 큰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뭐 어마어마한 하락의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봉으로 먼저 볼까요?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8월 말 대비해서 또 7월 말 대비해서 뭐 10월 달만 볼까요?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20%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강한 것 같은데 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에코프로를 30만 원이 연말까지 30만 원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을 주봉으로 다시 또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기준에 이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기준에 이게 과연 V자형 패턴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월봉으로 보실까요 또? 추세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추세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V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명분이 있느냐,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없잖아요.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들의 이러한 낙폭이나 이러한 조정이 아닌 이런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온 폭의 기준이 제한적인데 줄을 거서 놓고 보면은 예를 든다면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었지만은 종가는 여기에 지금 그죠? 요 종가고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여기라고 쳤을 때 바닥 대비해서 지금 여기까지 몸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뭐예요? 양봉이죠. 양봉의 기준에 포스코 DX의 경우 양봉의 기준에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도 조금 위태한 거는 지금 3분의 1 가까이 밀려 있잖아요.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등락률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꼬리 3분의 1 달리면 뭐 꼬리 절반 달리면 뭐 정리해야지 뭐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건 추세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그나마도 3분의 1이 아직 안 달렸어요. 그나마 뭐 꼬리 달고 돌렸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금 강세를 띄고 고점을 넘길 수 있다. 넘길 수 있다의 기준이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건 뭐예요? 저 거래대금을 넘기면서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넘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신뢰도가 없어요. 뭐 불가능하다라는 것보다는 신뢰도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포스코 피치엠의 경우는 똑같은 기준에 똑같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 상태에 오늘의 종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몸통이 이만한 윗꼬리가 이만큼 달린 그것도 최고점에서 이런 조정이 나온 그럼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끝났다는 거죠. 거기에 뭐 수급이 좋아요? 아니면 실적이 크게 개선됐나요? 뭐 실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누적 수주가 있지 않냐 하는데 수주 수십 년 단위의 수주 뭐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결론은 저평가 상태가 아닌 펀더멘탈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 실적 범위의 기준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분기 실적 부분이 올해 주가가 17만 6천 원에서부터 7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만큼 올해 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뭐 요 정도 개선됐다고 이렇게 올라가 그 정신 나간 사람들 하는 얘기 듣지 마시라니까요. 33억의 영업이익에서 뭐 20배 올랐으니까 주가가 20배 올라가야 된다. 그럼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거는 그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내용을 듣고 기준으로 설정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펀더멘털 상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는다. 더 확인해야 된다. 수주 부분도 마찬가지. 더 검증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얘를 뭐 폄하할 생각도 없고 우리가 다 수익 잘 낸 종목을 뭐 하려고. 근데 얘도 똑같이 캔들 그려 보시면 돼요. 너무나 캔들의 위치가 가장 그래도 올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이런 친구들도 절반 이상의 꼬리가 달려 있어요 지금. 얘가 12만 2,800원이었고요. 1월 말 종가가 2월 1일부터 움직인 겁니다. 에코프로가. 그게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이 2월 1일부터 움직인 거죠. 시가총액 코스닥 1위가 9% 움직였으니까 1월 말 종가가 99,800원이에요. 20만 원 깨고 이제 돌린 건데 얘나 에코프로 BM 그럼 올해 들어서 100% 올라온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 100%. 얘는요. 마찬가지로 얘도 올라온 것도 없는 거예요. 올해 저점 대비해서 뭐 얼마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얼마 되지도 않아. 52%. 웃기는 거죠. 그나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얘가 64%.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도 사실 뭐 올해 전체를 따졌을 때 155%긴 합니다만 에코프로가 14배 오르고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에코프로가 뭐 완전히 무슨 뭐 사이비 종교 단체가 생긴 것처럼 난리가 나 있는데 금양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저 수익률, 하이닉스의 연단위 수익률 72% 대비해서 웃기지도 않죠. 코웃음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하이닉스가 아닌 뭐 우리가 그냥 들여다보는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그럼 누가 주도주예요? 우리가 들어갔던 이수베타시스 많이 꺾여져 있지만 누가 주도주예요? 얘네가 다 주도주인 거예요. 300%에서 500%씩 올라온. 2차 전지는 에코프로 하나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심하게 표현해서 주가 조작이다라고까지 표현한 금양 이외에 없어요. 얘는. 그죠? 금양까지도 그렇게까지도 아니에요. 많이 밀려서. 근데 지금까지도 미련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꺾여져서 이런 상태에서 V자형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 모를까? 펀더멘탈이 없고 수급 시각적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수급 보여드립니다. 수급이 전부 개인 수급이잖아요. 전부 개인에게 떠넘겨진, 이건 공매 대차 상환이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라는 것은 좀 반대예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인버스 상품을 가져가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이왕 본 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얘도 거래가 실려야 돼. 거래만 실린다면 뭐 루닛을 오늘 들여다본 것처럼 거래만 실린다면 왜 못 들여다봐요? 주력으로 설정해서 가져간 것도 아니었는데 들여다볼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다만 수급 논리나 펀더멘탈적으로 안 되고, 수급 논리 애매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대금이 월등히 실리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쵸,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그 농담이 아니라 모니터링들 아마 하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IM 바잉 리허설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IM 이슈 부분인가요? 요즘에 유튜브 검색 활용, 신뢰가 없어. 신뢰. IM 신뢰 뭐 전창조가 까불까불 해가지고 유행이 됐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빼고 이제 우리 실질 주력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뭐 2차 전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 얘는 괜찮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근거나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LG 화학의 경우는 지금 전체 시장의 그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실 때,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그대로 놓고 볼게요. 글로벌 시장의 기준이고, 요건 이제 조금 이따 IT 설명할 때 설명드리면 되고,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며칠 전입니다. 10월 26일 기준. 10월 26일보다도 이제 아직도 주가가 박살나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 시가총액이 아닐걸요. 왜냐면은 포스코 피처엠이 20조가 되려면은 7,750만 주인가 그렇죠. 포스코 피처엠이 그 곱하기 해조소의 기준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보시면 LG화학 LG화학의 전망치, 제가 약간 착각하고 있었군요. 2025년도 영업이익이 9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7조 9천억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10월 26일 대비 컨센서스가 또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8조 원대 기준이 됩니다. 그럼 2025년도 영업이익 기준 잡으면 1위, 그리고 현대차가 2위, 그리고 하이닉스가 3위. 근데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업황을 놓고 볼 때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4위, 그리고 LG화학이 5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얘가 5위하고 있어도 펀더멘탈 상으로는 이상할 게 없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의 기준이죠.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만 2차 전지. LG화학은 실질적으로 이 실적은 화학업종 기준에서, 화학에서 나오는 거고, 내년 대선 기준에 공화당의 승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IRA 전체 파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파기될 가능성도 있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전체 파기가 아니더라도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지금처럼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제 주장이 아니라 일단 어쨌든 그 미국 공화당 정책 자체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포함되고 양극재 실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 다 있는 거고, 얘는 철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LG 화학의 기준은 얘네들하고 비교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제가 판단할 땐 더 월등한. 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저 실적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어요. 7조 9천억인데 이미 하향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거죠. 펀더멘탈적인 부분하고 다 봐야 되니까. 수주가 뭐 100조 원대입니다.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지금 당장의 기준에 GM사에서도 출하를 줄이고 있고,
전기차 안 팔리니까. 거기에 테슬라도 단가를 낮추고 있고, 거기에 일본 파나소닉도 완성차들의 출하가 낮아지다 보니까 본인들의 생산도 줄여버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7조 딱 형성이 돼 있죠. 7조. LG화학은요, 그 컨센서스가 지금 7조 4,800억 상향돼 있어요. 상향돼 있다고. 그럼 다시금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는 7조 9천억, 8조 수준에서 7조로 하향됐다고. 배터리 옹호론자들, 정신 나간 친구들이 악을 쓰고 뭐 수주를 많이 했네, 뭐 25년도에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헛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는 이렇게 하향됐다고요. 8조에서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실적 개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7조로 하향. 그걸 가지고 자기들보다 유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다 폄하하고 본인들 2명, 3명, 4명이서 능력도 안 돼서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무슨 거기다 헛소리를 하냐고. 그것도 증권사 객장 직원 뭐 이런 친구들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결론은 LG화학도 아쉽게도 7조 9천억에서 뭐 줄긴 했지만 7조 4천억 5천억 수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분야에 대한 실적 개선폭에 대한. 거기에 또 한 가지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거요? 지분을 갖고 있죠. 81.84%. 그런 맥락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일일이 하루하루를 다 비교해서 설정해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은 LG화학이 이번에 가장 덜 빠졌어요. 그나마 저고점 대비해서 뭐 똑같이 많이 빠졌죠. 힘겨울 정도로 빠졌습니다만 뭐 8월 말 종가 대비해서라든가 8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뭐 20%인데 굉장히 큰 조정이긴 한데 그 이후에 또 9월 말의 기준 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다못해 이제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매우 많이 미끄러져 있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이 8월 말 기준에서의 하락률 28%입니다. 세죠. 그다음에 SDI도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얘도 27%. 그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20% 수준하고 차이가 큽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에코프로랑 이런 애들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8월 말 대비해서도. 끝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토막.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0만 원 저는 12월 달에 30만 원 이탈될 걸로 보는데 더 많이 빠지면 뭐 10만 원대도 올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30만 원 이탈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그것만 50%예요. 고점 대비 80% 빠지는 거예요. 더 빠져야 돼요. 그리고 제주사가 저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얘도 34%.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간에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V자형 반등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자. 택도 없는 소리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었다. 종가선 차트 보여드리면 이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아까 하다못해 이제 포스코 DX 정도 수준만 돼도 그래도 일부는 기대해 볼 수 있죠. 추이가 다 깨진 게 아니니까 돌릴 수 있다라는 뭐 기분 좋은 해석에서도.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친구들의 선 차트, 아이고 어딨니 선 차트. 잠시만요. 완성본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완성본 나와봐라. 뭐니 올라 완성본. 그 지금 뭐 LG 생활 건강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 20조짜리가 깨져 내려간 흐름이 80%예요. 카카오 뭐 80% 내려온 다음 반등이고 네이버 70%까지 내려왔었고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 종목군들입니다. 셀트리온까지가. 카카오는 2위까지도 장중에 치고 올라왔었어요. 조정폭 어마어마하죠.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정폭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다 할 반등 하나 없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자꾸 억지를 부린다? 억지를 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뭐라 해도 현재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냉정하게, 예?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종목군 그래서 LG화학 이외에 크게 나누면 현대차죠. 현대차 과연 언제 반등 나옵니까? 너무 힘듭니다. 수급이 꼬여진 건 없어요.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있든 뭐가 됐든 수급이 꼬여진 건 없는데 일단은 시세를 못 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얘도 고점 대비 18%나 깨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시장의 하락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말 종가 대비해서 올라온 상승률은 시장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라와 있어요. 약한 건 아닙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약한 건 아니에요. 8월 말에 기준 잡았을 때에 10%뿐이 사실은 안 밀려 있어요. 근데 밖에라고 10% 밖에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사실 뭐 죄송스러운 기준이고요. 어찌됐든 결론은 현대차의 올해 기준의 사상 최대치 실적, 그 실적 부분이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1입니다. 이게 이제 15조로 바뀌어져 있죠. 26일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15조로 바뀌어져 있고 지금껏 이제 바뀌어진 것도 보여드릴 거고, 뭐 여기서 보셔도 되죠. 컨센서스에서.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이 15조로 상향돼 있다. 15조 3천억 계속 증가해. 전망치가. 아니 15조 3천억짜리가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36조라는 게, 아니 2차 전지 옹호론자들은 진짜 가슴 부여갖고 우셔야 돼. 엉엉. 박순혁이 옆에 있으면 그냥 아유 2단 옆차기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실적에 이런 종목을 냅두고 공매도 때문에 못 가요. 아니 그러면 공매도 때문에 못 가는 거 알면 제도 개선될 때까지 매매를 안 하면 되지. 거기 붙들려갖고 왜 있냐 이거야.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도 지금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하이닉스 기술적으로 하이닉스 기준에서 여기까지 못 움직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움직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고점에서부터 밀려져 있었잖아요. 눌려 있었는데 결국은 저 수급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니까 꼬리가 달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때요? 들어올리죠. 거기에 시장 지수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차도 매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유통 물량이 없는 친구입니다. 대주 집은 42.54, 외국인 집은 32.89. 합산하면 74%가 외국인 기관이고 유통 물량이 없는 가운데 외국인이 지금 매집을 한 물량이 올해 1월부터 해서 4월 말까지 원래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1이었어요. 근데 기관들이 이렇게 0.15% 2억 1,100만 주짜리거든요. 0.15% 팔고 외국인은 사실 많이 샀을 때 5% 이상 6% 5% 가까이 산 거죠. 980만 주. 지금은요 4%좀 넘게. 그러니까 물량이 조금 출회되긴 했는데 크게 의미 없고요. 결론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매집은 돼 있죠. 매집돼 있는 상태에서 요 고점을 넘기기 위한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반등 탄력 굉장히 가벼워져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조정받은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큰 양봉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들려면 아니에요. 20% 주간 단위에 나올 수 있는 등락률의 기준이 됩니다. 주간 단위에 나올 수 있는, 얘보다 시가총액이 2배 이상 큰 2.5배 의주 있는 하이닉스도 이런 등락률의 기준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나왔어요. 5월달 기준을 보시면 주간 단위에 12%, 또 12%. 이 두 주만 해도 현대차에 21만 원이 되는 거예요. 21만 원. 21만 원이 뭐야? 22만 원, 2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변동률이 제한적이어서 굉장히 멀리 고점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퍼센테이지로는 얼마 안 돼요. 실적은 완벽하고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고 주가에 반영됐느냐 했을 때 어마어마한 저평가고 실적 영업이익 15조에 순이익 11조인가요? 그런 상태에 시가총액 36조라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말도 안 되는 기준이잖아요. 그걸 꼭 염두에 두죠.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현대차. 그럼 LG화학 우리가 11월 포트폴리오에서 LG화학 15% 비중이죠. LG화학.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을 25%로 5%는 좀 줄였어요. 나머지 이제 60%가 IT예요. 그 중에 하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못 잡으시니까 물론 문자가 오다 보면은 막 욕심도 나죠. 변동이 막 어제 같은 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18%씩 올라오고 그러면 막 여기에 집중해서 한 번에 수익 내고 싶죠. 또 저도 문자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보내드리고 그런데 비중은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페타시스 할 때에도 어때요? 또 포스코 DX 할 때에도 100%, 200%, 300% 이렇게 등락이 나와도 비중 조절에 실패하면 마지막 자락에 한 방에 다 까먹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 보름 만에 더블 나와도 11만 원, 12만 원에서 24만 2천 원까지 가도 비중 조절 마지막에 못하면 결국은 뭐 19만 원에 손절 못하고 14만 원에 손절했을 때 자산의 훼손이 커진단 말이에요. 비중 조절 못하면. IT의 기준에서는 무조건 1순위의 기준은 하이닉스로 설정을 합니다. 가장 세고 HBM의 효과 부분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 오늘까지의 수급 범위도 나쁘지 않아요. 거래가 수반된 수급 범위의 흐름 좀 거래량이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에 갭상승 이후에 거래 터트리고 앞전 고점 넘기면 눈누난나 52주 고가 넘기는데 뭐 힘들 거 없고요. 삼성전자의 52주 고가 75,50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73,600원. 20거래를 고점 넘기고 다음 주에 이제 7만원대 초반 넘기고 가면 돼요. 야, 이틀 연속 탄력적으로 올라왔는데 갈 수 있을까? 아, 무슨 걱정이에요. 지금 다우지수나 이런 쪽이 지금 뭐 이제 막 스타트 잡혀 있는 건데 반등의 스타트 것도 뭐가 문제야? 뭐 제가 생각할 땐 이틀 동안 3일 동안 뭐 4일 동안 올랐으니까 하루는 쉬어갈 테니까 쉬어가는 거하고 조정하고 같아? 쉬어가는데 얘네들이 쉬어요? 얘네들이 쉰다고 주가 조정이 나와? 아니지. 주가 조정은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쪽이 조정인 거고 얘네들은 주가 조정이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LG전자, 삼성전기 굉장히 아쉬운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삼성전기 쪽의 무게감을 조금 더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LG전자도 그렇지만은 실적 때문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어닝 쇼크긴 하더라도 좀 수급이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가 에이 나쁜 바보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얘네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윤정도 말이 맞다. 지금 현재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셌기 때문에 원래 세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아까 포스코 DX 보여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지금 추세 하락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V자형 패턴이라고 표현도 하기 싫어. 그냥 52주 고가를 넘길 수 있는 위치에 다 놓여져 있는 그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툭 건너면 넘길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2차 전지 들어갈 때 사실 그런 힘의 강도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힘이 없잖아.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 주가만 올라오면 힘이 있는 거야? 상한가 가지 않는 한 완벽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대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외부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정의원님들 나 이제 혼자 할 수 있겠어? 그러시면 이제 독립하시고 그리고 아니야 아직까지는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연장하시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세요. 지금 11월 달인데 아직까지도 10월 방송 편성표 진짜 그냥 업무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하나 지적을 해줘야 한다라는 자체가 제 입장에서 짜증이 난다는 거지. 홈페이지 11월 방송 스케줄 당장 고치세요. 악도겁주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업무가 힘든 부분이 아닐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전화하시고 그리고 그 수급 범위 한번 간단하게 보고요. 변동성 종목군들 우리가 이번 주 특히 이제 11월 1일, 2일, 3일 들어가서 수익 진행
또 혹은 수익 진행 중인 종목군 보시면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에서 삼거래일 수급이 상당폭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포착되고 나서 뭐 15% 수익 범위,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도 뭐 이틀 연속 포착되고 나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뭐 30% 가까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어제 뭐 폭등이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 쪽에서 IT 주력인 주력격의 수익 종목이니까 그 수익은 만끽하셨을 거고, 오늘 기준은 네이버의 기준입니다. 네이버의 기준의 흐름을 바탕으로 집중을 했는데 변동률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오래간만에 외국인 기관이 한꺼번에 쌍끌이를 들어와 줬어요. 거래는 오래간만에 100만 주를 넘겼습니다. 이 추이 추세가 그대로 형성이 된다면 장중에 올려드린 것처럼 케빈 선생님 또 루닛에서 또 수익을 잡아내셨네요. 그래서 요 차트 부분의 요 라인을 우리가 그려드리면서 저거를 뭘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 기준의 설명 범위를 이렇게 아이고 빨리 나와라, 빨리 시간 없다. 자, 이렇게 아일랜드 갭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갭을 메꾸고 20만 1,500원에 형성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장대 양봉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갭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유지가 됐죠. 일단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월요일 날 갭 상승이 나오면서 스타트가 잡히면 조금 차이긴 합니다만 뭐 이걸 꼭 뭐 아일랜드 갭으로 뭐 지정을 해서 뭐 들여다볼 거니 뭐 여러 관점인데, 아일랜드 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장대 양봉의 기준이 되죠. 그럼 그게 22만 원. 그 수준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를 칩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참조하셔서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